수학 30에서 33쪽입니다. 페이지 수는 4페이지 되지만 내용은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 나누기 소수입니다. 꽃 모양 한 개를 만드는데 철사 0.4m가 필요합니다. 철사 1.2m로 꽃 모양을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자, 철사를 잘라서 이렇게 꽃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꽃 모양을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자, 그러면 철사를 잘라서 꽃 모양을 만드는 거니까 자르는 것에는 어떤 셈이 필요할까요? 그쵸, 나눗셈이겠죠. 0.4씩 잘라내는 거니까 뺄셈이랑도 관련이 있으니까 나눗셈이 맞을 것 같아요. 1.2를 0.4로 나누는 식은 알아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수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한번 일단은 어림을 해보겠습니다. 계산 결과를 어림해보고 어떻게 어림했는지 말해보래요. 여러분들이 얼마가 될지 한번 써보시겠어요? 자,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림하셨나요? 자, 선생님은 3개 정도 들어간다고 어림을 했습니다. 어림한 방법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나요? 본인이 어림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여기다가 간단하게 한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림했는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어림할 수 있는 방법은 나눗셈이니까 뺄셈이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빼기를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1.2에서 0.4를 한번 빼보고 그러면 0.8이 남았네요. 또 0.4를 빼봤습니다. 했더니 0.4가 남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0.4를 다 뺐더니 나머지가 0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3번 뺄 수 있구나. 그래서 3개라고 어림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0.4를 더해서 1.2가 나올 때까지 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4를 3번 더했더니 1.2가 나왔네. 아, 그러면 3번이니까 3개가 나오겠구나 라고 어림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0.4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2가 될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 그랬더니 3을 곱하면 되겠구나 라고 어림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자연수로 바꿔서 어림을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여러분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이용했을 수도 있어요. 0.4는 대충 0.5에 가까우니까 이 2개라고 어림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림은 반드시 정답이 아니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림한 값을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요것은 꼭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림에 0.4씩 선을 그어보래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1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주어진 철사 1.2예요. 그러면 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으로 나눴죠. 그럼 요 한 칸의 크기가 얼마인가요? 그렇죠. 요거 한 칸의 크기가 0.1입니다. 여기 한 칸이. 그러면 0.1씩 4칸이 돼야 되겠죠? 0.4씩 그으려면. 그럼 0.4씩 4칸으로 한번 그어볼까요? 자, 4칸, 4칸. 그럼 몇 칸이 나왔나요? 총 개수가 이렇게 1개, 2개, 3개로 잘라진 걸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도 색연필을 이용해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꽃 모양은 몇 개 만들 수 있나요? 그렇죠. 총 3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31쪽 보겠습니다. 종이 꽃가루를 만들기 위해 종이띠를 0.5cm씩 자르려고 합니다. 종이띠 12.5cm로 종이 꽃가루를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이렇게 긴 띠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자르는 거 있죠. 이렇게 잘라서 작은 정사각형 꽃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종이 꽃가루를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자, 자르는 거니까 어떤 셈이랑 관련이 있죠? 그렇죠. 나눗셈이죠.
전체 길이는 12.5cm이고요. 이것을 0.5cm씩 자른다고 합니다.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도 각자 한번 어림을 해보세요. 자, 선생님은 어림을 해봤더니 25개가 된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어림했나요? 혹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0.5씩 빼본 사람도 있나요? 0.5씩 몇 번 빼면 될까요? 3번 빼면 1.5, 2, 몇 번 빼야 돼요? 이렇게 계속 몇 번 빼면 될까요? 와, 이건 굉장히 좀 오래 시간이 걸리겠어요. 이렇게 해서 0이 나올 때까지 빼본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여기 뺄셈이니까 선생님 고쳐야겠네요. 뺄셈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뺄셈을 25번 빼본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반대로 0.5씩을 계속 더하는 거예요. 12.5가 될 때까지. 그래서 계속 더했을 때 12.5가 되려면 몇 번을 더하면 될까? 이렇게 알아본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0.5를 몇 번 더하면 12.5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본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자연수로 바꿔서 125 나누기 5로 계산을 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자신이 한 방법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슬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했대요.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꿨대요. 주어진 길이가 둘 다 센티미터죠. 그런데 이거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자연수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125cm는 1cm가 얼마죠? 그렇죠. 10mm죠. 우리가 자에서 1cm는 작은 눈금 10개로 바꿀 수 있었죠. 그러면 12.5cm는 자, 이렇게 바꿀 때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죠. 그러면 여기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칸 이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125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5가 되었어요. 그러면 12.5cm를 0.5cm씩 자르는 것은 결국은 125mm를 5mm씩 자르는 것과 똑같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2.5 나누기 5는 이것을 다 밀리미터로 바꾸면 여기는 센티미터였죠. 이거를 둘 다 밀리미터로 바꾸면 125mm를 5mm로 나누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다시 옮겨 쓰면 125mm를 5로 나눕니다. 그러면 몫이 25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25 나누기 5나 12 나누기 0.5나 같은 결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하, 그럼 결국은 12.5 나누기 5는 이렇게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풀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종이 꽃가루를 몇 개 만들 수 있나요? 자, 우리 여기서 알아냈죠. 몇 개인가요? 그렇죠. 25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럼 결국은 슬기가 한 방법은 무엇을 이용했나요? 그렇죠. 우리가 12.5 나누기 5라는 셈을 알기 위해서 125 나누기 5라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했죠. 그래서 슬기가 계산한 방법은 무엇을 이용했다?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소수 두 자릿수는 또 어떻게 계산할지 한번 3번을 보겠습니다. 교과서 32쪽입니다. 리본 고리를 만들기 위해 리본을 0.05m씩이에요. 이번에는 미터네요. 리본 1.25m로 고리를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고리를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구하는 식을 써보래요. 전체가 있고요. 잘라서 리본을 만드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르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쉽게 나눗셈이구나 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겠죠. 계산 결과를 한번 어림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을 했을까요? 선생님은
25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방법을 이용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1.25에서 여러분들은 0.05씩 한번 뺐나요? 0.05씩 빼면 우와 25번을 빼니까 굉장히 오래 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0이 나올 때까지 뺀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0.05를 쭉 더해서 반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더해서 0.05가 1.25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해서 1.25가 될 때까지 몇 번을 더했는지 찾아본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0.05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25가 되는지 생각해 본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125를 5로 나눠서 계산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걸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방법 말고도 창의적인 생각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한 방법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혜는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자, 지혜가 계산한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아까는 센티미터와 밀리미터인데 이번에는 미터와 센티미터의 관계를 이용했대요. 자, 우리 1미터는 몇 센티미터인가요? 그렇죠. 100cm였죠. 100cm. 그래서 보시면 미터에서 센티미터를 고칠 때 소수점이 이렇게 2개 이동했죠. 그럼 오른쪽으로 2칸 이동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오른쪽으로 하나, 둘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오죠. 그러면 125라는 걸 알아냈고요. 0.05m도 오른쪽으로 하나, 둘 이동하면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5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25m를 0.05m로 자르는 것은 결국은 센티미터로 고쳤을 때 125 나누기 5와 똑같다는 거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혜가 아이디어를 줬으니까 지혜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식으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1.25 나누기 0.05는 이것이 미터였죠. 그런데 이것을 다 센티미터로 바꾸어 봤더니 125cm를 5cm로 나누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식을 다시 쓰면 125cm 나누기 5니까 25와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25cm 나누기 5가 25니까 1.25 나누기 0.05도 25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혜의 방법을 이용해서 답을 구해보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고리는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25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혜가 계산한 방법은 뭘 이용한 건가요? 그렇죠. 지혜도 결국은 알고 싶은 것은 1.25 나누기 0.05라는 소수였는데 무엇을 이용했나요? 125 나누기 5라는 자연수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준기처럼 지혜가 사용한 방법도 무엇을 이용했다?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12.5 나누기 0.5를 125 나누기 5를 이용하래요, 여러분. 요걸 이용해서 하라고 하니까 요걸 이용하려면 몇 배가 되었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자, 12.5를 125로 고쳤어요. 그러면 뒤로 소수점이 몇 번 이동했나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한 번 이동했으니까 10배가 된 거죠. 그럼 여기도 오른쪽으로 한 번 이동하니까 5가 되었어요. 똑같이 10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125 나누기 5는 우리가 자연수 나눗셈이니까 쉽게 25라는 걸 찾을 수 있죠. 그러면 12.5 나누기 0.5도 25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25 나누기 0.05인데 이것도 125 나누기 5를 이용하래요. 몇 배 했나요? 오른쪽으로 하나, 둘이니까 2칸 같죠. 2칸이면 100배, 여기도 2칸이니까 100배죠. 동그라미 2개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125 나누기 5는 우리가 3학년 때 배웠죠? 25입니다. 그러므로 1.25 나누기 0.05도 25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125 나누기 5를 이용하여 12.5 나누기 0.5와 1.25 나누기 0.05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이용한다?
그렇죠.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자, 그럼 5번에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둘 다 똑같이 소수 한 자릿수예요. 몇 배 해야 될까요? 그렇죠. 10배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10배를 해야 됩니다. 10배를 하면 왼쪽의 것은 얼마가 될까요? 소수점이 이동하니까 324가 되고요. 여기는 이동하면 6이 되겠죠. 그럼 324 나누기 6을 이용해서 답을 적고요. 그 답을 여기다가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이것도 소수 두 자릿수, 얘도 소수 두 자릿수예요. 그러면 다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연수로 고치면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하니까 100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해서 100배를 해줍니다. 그럼 자연수가 얼마가 되나요? 96이 되겠죠. 그리고 0.12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12가 됩니다. 그래서 96 나누기 12를 하면 여러분들이 나눗셈 결과를 찾을 수 있겠죠? 그것이 그대로 소수의 나눗셈 결과와 같아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수 나누기 소수 첫 번째 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은 소수 나누기 소수는 무엇을 이용한다? 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이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